조선 왕조 첫 번째 궁궐 경복궁도 좋고 아름다운 후원으로 유명한 창덕궁도 좋았지만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덕수궁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 단풍이 어우러진 모습과 함께 둘러보았었는데요. 추운 겨울이 되어 돌아보니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뮤지컬 영웅을 보고 나서 다시 다녀와야지 싶었던 중명점, 사전 예약으로 관람 가능한 석조점까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기 또래 10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궁궐 내 중심 공간인 정전, 편전, 침전입니다. 정전은 궁궐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공간으로 조정의 조회와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고 각종 잔치를 벌이는 등 나라의 공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편전은 왕이 주로 머물던 공간으로 일상적인 일이나 공부, 신하들과의 회의를 진행하던 곳입니다. 정전과 편전이 나랏일을 돌보는 공간이라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왕의 침실, 침전이 있겠습니다. 그럼 덕수궁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은 많이 들어보셨죠?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라면 덕수궁의 정문은 대한문입니다. 원래 덕수궁의 정문은 인하문이었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과 동쪽으로 도로와 건물들이 생겨나게 되자 대한문을 정문으로 삼았고 1906년 대한문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합니다. 덕수궁의 본래 이름 또한 경운궁이었는데요. 경운궁은 궁궐이 아닌 원래 왕가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님,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죠? 이때 조선 14대 왕 선조는 의주로 떠나고 이후 다시 돌아왔지만 전쟁으로 모든 궁궐이 소실되자 경운궁을 궁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대 왕 광해군 때는 재건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곳은 별궁이 되었고 시간을 많이 거슬러 황제의 궁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 즉위 후에는 다시 창덕궁으로 순종은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태위한 황제에게 덕을 누리며 오래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덕수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정문에서 걷다 보면 오른편에 광명문 들어가서 함령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기를 설치한 곳이 어디일까요? 고종의 개인적인 공간 침전으로 사용되었던 함령전이라고 합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해에 고종의 독살설이 퍼지자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울분을 터뜨렸던 해로 암기하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설명이 20년이 지난 아직도 기억이 나서 서기에게도 알려주었더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함령전 왼편에는 편전이나 외국 사신들과의 접견실로 쓰였던 덕홍전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이었던 경효전이 있었던 터라고 합니다. 함령전 뒤편으로는 이국적인 정관원이 보입니다. 고종이 아주 좋아하셨던 커피와 다가도 즐기고 외교 사신을 맞이했던 공간입니다. 진짜 박쥐 있다. 정관원. 그 선생님은 유명인이라서 촬영 허가를 받고 요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으셨던 거고 우리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분발합시다. 앞서 덕수궁이 어떻게 궁궐이 되었는지 이야기했는데요. 선조가 지냈던 곳이 바로 서거당입니다. 그리고 후대 왕들이 선조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정각과는 달리 서거당에는 단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로 실생활에 올려놓은 건지. 그치? 맞아. 서거당에서 바로 중화전을 갈 수도 있었지만 중화문을 통해 들어오고자 걸음을 돌렸습니다. 중화문에서 보는 중화자. 곤장 80대를 맞아야 하느니라. 임금만이 걸어갈 수 있는 어도, 임금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걷는다면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 정렬한 돌, 풍계석도 보이고 어도 끝에는 임금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계단 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의미하는 용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봉황은 왕을, 용은 황제를 상징합니다. 여긴 되게 바랬잖아. 이거는 그대로야. 덕수궁의 정전, 중화전이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두 건물이 있어. 왼편에 보이는 준명당은 최초에는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침전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고종의 딸 조선의 마지막 황녀 독혜옹주를 위한 유치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준명당의 선서가 뭐 찾아볼 수 있었지? 너가 지금 말한 거.
구멍 이거 왜 쳤다고 그랬어? 맞아. 여기. 구멍은 펜스를 설치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혹여나 딸이 떨어질까 염려가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명당 바로 옆에는 즉조당이 이어져 있습니다. 중화전을 짓기 전까지는 정전으로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편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간파천에서 돌아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아간파천은 명성황후 시해된 사건 이후 고종의 신변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을 말합니다. 고종의 대한제국, 애통하게도 1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부 관람은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개방되고 있는 석조전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스 신전을 떠오르게 했는데요. 유럽풍의 석조 건축물 석조전은 영국인이 설계하였습니다. 지층은 거실, 1층은 접견실 및 홀,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 거실, 서재 등 아주 화려하게 그때 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되었을 때는 일제강점기였죠. 일본으로 강제 유학간 영친왕이 귀국할 때면 잠깐 머물기는 했지만 정작 고종은 1년에 한 번 정도 귀빈 접대 시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승하한 후 일본은 이곳을 미술관으로 사용하였고 덕수궁을 공원화시킵니다. 분수대 또한 그 과정에서 설치되었고 결국 궁궐로서의 모습은 많이 회철되었습니다. 저 또한 둘러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었는데요. 아픈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힘든 와중에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석조전이 완공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과연 누구를 위한 석조전이었을지 화려한 만큼 씁쓸함도 커졌습니다. 석조전은 광복 이후 1946년 신탁 통치를 논의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역사의 현장 꼭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뒤편에는 재건 중인 돈덕전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덕수궁은 일제강점기에는 총독에 넘어가고 한국전쟁 및 각종 순환을 겪으며 대한제국 시절의 3분의 1 이하로 그 면적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2038년까지 주요 전것과 부속 건물을 복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외 갈 수 있는 거야? 대한제국에서 왔다고 해. 하나둘씩 복원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더 많은 역사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큰 꿈을 꾸었지만 역사의 아픔을 더 많이 간직한 덕수궁. 그 현장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중명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명전은 대한문 옆 덕수궁 돌담길 따라 쭉 정동극장까지 갑니다. 정동극장역 골목으로 들어가면 중명전이 있습니다.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요즘 영화나 뮤지컬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 같은 경우도 매일 뮤지컬 넘버를 무한반복하며 듣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아픔이 서린 현장입니다. 을사늑약에는 일본의 도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어떠한 조약, 약속, 협상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이죠. 말도 안 되는 이 조약에 이완용은 찬성을 했고 나머지 을사오적도 애매한 발언을 함으로써 이토는 찬성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만큼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체결되었고 고종은 이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구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눈치챈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은 강제퇴위시키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아들과의 고국나들이는 참 즐겁지만 역사를 알아갈수록 마음이 아려옵니다. 아이와 함께 역사 관련 영화도 좋고 역사 관련 책 또는 위인전을 읽고 둘러보면 더더욱 좋겠죠. 이번 영상으로 많은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덕수궁의 이색 체험, 수문장 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서기와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